첫 번째 가보죠. 유승준, 한국당 밝게 될 듯이 이게 무슨 아니 잠깐 세상에 예? 스티브 유씨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부터 우리나라 입국이 제한됐던 가수 자 스티브 유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입국 비자를 발급을 해줘야 한다,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2002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 기피 때문에 이 미국 시민권 없고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2015년에도 한번 비자를 냈다가 이게 못 들어오게 되니까 아니 이게 나 예전에 2002년은 그렇다 치고 지금 와서는 아예 심사도 하지 않고 이게 거부를 하냐 이거 문제다라고 해서 그때 대법원에서 야 이제 새로운 사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봐라. 2002년에 그 입국 이제 거부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비자 안 내준 건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2020년에 비자를 신청을 하니까 다시 이번에는 따져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넌 못 들어와 했던 거예요. 근데 유승준 씨가 그거 잘못이다라고 소송을 또 건 거고 이번에 이 항소심에서는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준 겁니다. 왜? 이게 지금 설령 병역을 기피했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38세를 넘겼는데 이제 와서 그때 상황만 갖고 또 거부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그럼 바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비자 발급 절차가 나온 거죠. 비자 발급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거부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갑자기 돌변의 퍽퍽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술집 내부입니다. 한 남성이 옆자리 남성을 막 위협을 하더니 갑자기 모자를 벗기고 세상에 유리컵으로 머리를 쳤어요. 자, 헤드락을 걸고 막 목을 조르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 막 말뜯어 말리죠. 자, 겨우 저렇게 떨어진 두 사람. 하지만 가해자는 쉽사리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봉변을 당한 저 남성. 머리에서 막 피가 철철 흐르니까 주변에서 그걸 닦아주고 있어요. 자, 이후에 저렇게 부축돼서 실려 나갑니다. 자, 저는 원본 영상을 봤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유리컵으로 사람 머리를 때립니까? 네, 심지어 시비가 붙거나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어느 술집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인데요. 제보자인 피해자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양양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상인회 행사가 있었는데 가해자랑은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친분은 없었고 이날 처음 말트고 인사도 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가해자가 들어오면서 테이블에 합석해서 자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느닷없이 시비도 붙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해 남성이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잔을 깬 겁니다. 그리고 폭행을 이어갔고요. 옆에서 다른 여성들이 말리는데도 계속 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마가 찢어져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 병원까지 가서 수술도 받고 치료를 받고 그 바람에 가게 영업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해자가 사과를 하겠답시고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다고 와서는 평소에 왜 인사 잘 안 하냐? 라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얘기만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별다른 사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119가 출동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사 조정 중이고 이 둘 사이에 어떤 시비도 없었는데 치료비며 어떤 정신적 피해 또 영업 손실까지 피해자만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너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형사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라도 최소한 배상을 해줘라라는 그런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특수폭행이고 특수상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받지만 그 사람 처벌받는 건 처벌이고 그렇더라도 피해 회복이 일단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지금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조치가 이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경비원이 봉인가요? 자,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아파트 정문 입구를 저렇게 지나가는데 자, 누군가 어디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잠시 차를 세웁니다. 한 입주민 여성이 경비원에게 삿대질하면서 야 어쩌고 저쩌고 하자 경비원이 차량 전면에 붙은 유리를 닦습니다. 자, 바로 주차 위반 스티커를 저렇게 손으로 떼고 있던 건데요. 피를 흠뻑 맞으면서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고 그 옆에서 쉴 새 없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야 이게 자 교수님
이게 뭐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게 이제 대구의 한 아파트 정문 입구의 관리실 근처에서 발생된 건데요. 제보해 주신 분이 후방 그 블랙박스 카메라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 경비원 이제 그 한 분하고 그리고 이제 딸뻘로 보이는 입주 여성인지 하여튼 뭐 거기 온 사람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불법 주차를 하니까 거기에 주차 스티커를 갖다가 붙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입주민이라고 하는데 이 입주민이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뛰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보셨지만 비가 오는데 우산도 지금 받지 못하고 그분은 뛰고 있고 옆에서는 뭐 이렇게 그 상당히 불만 섞인 목소리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 또 스티커 안 붙이면 왜 안 붙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법 주차 그 위반 스티커를 붙이게 됐으면 붙이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게 만약에 경찰이나 그 구청 같은데 주차 요원 단속 요원들이 저렇게 해도 저렇게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일종의 갑질로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갑질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야, 뭐가 됐든 자기가 차를 잘못 세운 거잖아요. 예? 다음 가죠. 뷔페에서 쫓겨난 유튜버. 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리시면 안 돼요. 한 번에 많이 들게. 아우 전 안 넘긴다. 아니, 딴 사람 좀 봐봐요. 손이 아니야, 손이. 알겠습니다. 안 넘길게요. 지금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올려 있다고 저기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한 번만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가시라. 돈 드릴게 그냥 가시라. 손님 왜 이러세요? 손님이면 손님답게 어디 그 말이 그게 그냥 찾고 있었어. 딴 데 갔어도 손님답게 사람답게 대접받아 해주네. 뭐 하셔? 아이 치는 줄 알고 왜 들어와? 안 되지. 돼요? 안 돼요? 옆에. 아니, 물론 뭐 잔반 남길까 걱정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만, 아니 여기 뷔페인데 많이 남았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우리 박 변호사님, 뷔페 네. 감별사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뷔페라는 취지가 뭐냐면 먹을 만큼 다 먹을 수만 있다면 뭐 양의 제한이 사실 없을 게 뷔페인데 좀 이 7,000원짜리 한 정식집인데 뷔페라고 하면서 사장 이제 업주죠. 업주가 너무 많이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다 못 먹고 남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유튜버는 다 먹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나가라, 안 팔란다 이렇게 싸움이 난 겁니다. 근데 뷔페가 아니라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닭고기 몇 개, 뭐 소고기 몇 개. 근데 딱 보면 많이 근데 뜬것 사실은 같지도 않아.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안 많아요. 예. 많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저거 말고 또 뭐 더 떴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저기 영상상으로 봐서 크게 많지는 않는데 아니, 저분 체격을 보세요. 그렇죠. 저랑 체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사장님 뭐 사정도 이해가 됩니다. 남들하고 다르게 많이 손님이 뜨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가라고 했던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서비스업 입장에서 또 뷔페 집이잖아요. 뭔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사장님이 직전에 뭔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한테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남아있는 가운데서 그냥 저분이 음식 많이 담으니까 거기에 쏟아 부은 거죠.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역시 우리 양 변호사님이 철학 전공하셔가지고 이게 철학이랑 무슨 상관이 예, 있어요? 그냥 아무튼 꼭 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괜히 막 화가 막 쌓이는데 비슷하게만 해도 그러니까 정말 자라보고 조라한테 물린 다음에 손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억울한 봉변을 당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사장님 조금만 좀 가라앉히세요. 이해는 가요. 요즘 뭐 진짜 물가 인건비 너무 올라서 영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는데 저건 아니죠. 그래도. 예. 아무튼 전 유튜버 분도 그 식당 측 사장님한테 너무 과도한 비난을 말아달라고 또 그런 당부도 하셨더라고요. 자, 다음 또 이어갑니다. 그게 바로 민폐라고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건물 지하 주차장입니다. 구석에서 벌어지는 남성 2명의 어수선한 움직임. 그러더니 한 남성이 발로 뭔가를 뻥 쳤어요. 뭔가 왔어. 통통통 팡. 바로 축구공, 사커볼, 차에 맞아서 튕겨 나온 공을 또 휙 또 저렇게 발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요즘 장마철이고 하다 보니까 비가 와서 마땅히 이제 바깥에서 뭐 저런 거 할 공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 정도 이 차에 그 공이 와서 쿵 했으면 뭔가 흠집이 났을 것 같은데. 흠집이 났습니다. 났는데 그래서 이제 충격 알림음 때문에 사실은 차주가 내려왔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 아들하고 아빠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지금 축구 뭐 게임 같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계속 축구를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마 이 차주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이가 축구하겠다 하면 아빠가 뭐 말릴 수는 그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축구 빵빵 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하긴 하는데 사실 저도 조금 몇 번 아이들 어릴 때 지금은 고등학생이라서 저러셨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고요. 에헤. 횟수가 중요합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어? 아이들은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어. 방법이 없을 때는 사실은 저렇게 하긴 하는데 오호. 이제 흠집이 났다고 그러면 사실 안 하는 게 맞는데요. 너무 이제 좀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하는 것도 문제 지금 나오진 않는데 어린 아이예요. 축구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흠집 났다 그러면 뭐 어른이라면 자제를 시켰어야 하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영화관 내부에 바닥에 많은 양의 팝콘이 저렇게 쏟아진 상태입니다. 이걸 남성이 발을 이용해서 팝콘을 한 곳으로 쓱쓱 밀어서 모아놓은 거예요. 이후 영화관 미화원이 와서 저걸 다 또 쓸어서 청소를 하셨다는데 아하, 치우지는 않고 잘 치우시라고 발로 모아만 놨다. 예? 네. 저게 이제 사실 그 영화관을 찾은 그 관객이 저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요. 뭐 사실 저런 경우가 있죠. 이 상영관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한 가족이 있는데 막내딸이 그 가지고 있던 그 팝콘을 갖다 쏟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사실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거기 뭐 쓰레받기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옆에 있는 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자기가 치우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엄마는 가만히 있고 아버지는 발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미화원이 와서 이제 치웠는데 사실 막 그 정도까지만 얘기가 됐고 그 이후에 저분들이 그 미화원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인지 아니면은 미화원이 마침 지나가시다가 그걸 치운 건지 뭐 일종의 하나의 어떤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매일 찾아오는 아주버니. 이게 뭔 소리예요? 네, 부부집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인데요. 사연자는 결혼 1년 차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있고 또 반려견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부모님이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혼인 아주버님이 혼자 지내게 됐는데 남편은 그런 형이 또 안쓰럽기도 하고 마침 집도 근처였기 때문에 편하게 놀러 오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버님이 정말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없고 사연자만 있을 때도 집 비밀번호를 그냥 누르고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남편한테 나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나왔던 겁니다. 아내가 그럼 형이랑 가서 둘이 살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또 싫다고 했다는데 결국 아내가 직접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는 것은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머니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이번엔 벨을 누르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눈치 없고 외로운 형이니까 이해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자, 이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지금 아마 이 부부 두 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좀 격한 말씀 표현은 그냥 속으로만 담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함께 보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지훈이 엄마, 당신 진짜 이런 사람이었니? 장가 못 간 우리 형, 엄마 아빠 가신 뒤로 완전 고아가 된 거야. 그나마 피부치가 난데, 동생 집 가까워가지고 좀 오는 걸 갖다가, 그걸 그렇게 눈치를 주냐? 내가 처제들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하는 거 봤어? 와, 진짜 실망이다, 동그라미. 예, 진심이 담겼습니다. 미안해, 우리 박 박변. 변호사님. 예, 다음 아내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말하는 거 좀 봐. 내가 무슨 형제 사이 갈라놓는 것처럼 얘기하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재수 씨 혼자 집에 있는데 비밀번호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오는 시아주버니가 세상에 있는지. 지훈이 아빠, 그리고 나 여동생 없어. 정신 차려, X.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부터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간에 우애 좋은 거는 그건 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어른들이니까 어른은 이제 순간순간 눈치도 좀 보고 다리 뻗을 때 집어넣을 때 이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마 아내 입장에서는 아마 하루 종일 그 불안할 거예요. 본인이 뭐 샤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도 갑자기 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다든가 그 남편이면 모르겠지만은 시 아주버님이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온다. 그리고 사과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또 들어왔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래서 저는 뭐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남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혼한 남편들도 밖에 나서 따로 놀고 싶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는데 눈치 보일 때 있죠. 거꾸로 그냥 시아버님이 아주머니 이제 형 혼자 계시잖아요. 동생이 가세요. 그 집에 가서 같이 형이랑 노세요. 즐겁게. 좋은 아이디어. 변병도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아마 근데 이제 이게 몇 번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는 비밀번호 이렇게 한 번씩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뭐 자주보다는 사과하고 다음 날 그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던 부분, 그 부분은 뭔가 좀 더 사연을 좀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사과했는데 수십 번 반복해서 돌았다 이러면 뭔가 덜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사과를 왜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중앙 진행형 같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그게 뭐 비매너 행동인데 사과를 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첫 번째 그렇게 비밀번호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큰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좀 이해해주고 다시는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있을 때 와야 되겠죠. 예. 네. 자,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정말 억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전 감사드리고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일단 담비맘님은요, 눈치 없는 남편과 눈치 없는 형인 것 같아요 하셨고요. 김준희님, 아무리 가족이어도 저건 아닙니다. 디와이코님,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아주머님하고 아내 관계가 있으니 좀 그렇네요. 1984님, 아예 오지 말란 얘기 아니잖아요. 함부로 막 들락날락해서 그게 문제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